일단은 오늘 여기 71페이지에 있는 급수의 수열의 극한의 성질 모의고 있죠. 간단하게 합답형 대한 거 얘기 좀 하고 바로 등비급수 도형의 활용으로 넘어가 갈게요. 일단은 이 친구까지 사실은 포함해서 시험이 많이 나와요. 지난번에 이제 한번 했던 얘기인데 우리 이제 명제, 합답형 문제를 풀 때 있잖아. 우리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해서 판단하는 문제 한번 풀었었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사실 수열의 극한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크게 쓸만한 성질이 두 개밖에 없었어. 수렴과 수렴을 사칙연산하는 수렴이다. 이거 참이었고, 두 번째로 수렴과 풀마 발산을 써버리면 그거보다 발산이다. 이렇게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이 두, 안녕. 거의 맞게 오셨어요. 앉으시고요. 저쪽 와서 한 번만 더 얘기할게. 리나씨, 네? 그 프린트 파일 봐봐. 네. 프린트 두 개야. 네. 몇 개라고? 두 개. 첫 번째가 도형 활용 30일짜리고, 두 번째가 그냥 이번 주 숙제예요. 네. 30일짜리는요, 하루에 하나씩만 풀어. 컨디션 좋다 하면 두 개 풀어도 돼. 한 문제 풀 때 최대 30분까지만 고민을 하시고, 안 풀리면 기입하고 해설 강의 보시면 돼요. 네. 오케이? 자, 그렇게만 얘기할게. 자, 마플 교과서 71페이지 빨리 얘기합시다. 결론적으로 원래 알고 있던 요거 두 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치? 근데 여기에 얘까지 추가가 돼요. 여기 얘까지 추가가 돼. 사실 명확한 참여 성질은 이 정도거든요. 시그마를 쓰시고 n이 1부터 무한까지 갈 때에 an이 있어요. 오케이? 얘가 급수지? 근데 요 급수가 수렴을 안 돼.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은 얼마여야 되니? 왜 이거 얼마여야 돼? 0. 이거 0이어야 돼. 수렴한다고 하면 극한은 0이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요 성질까지 활용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있는 게 명확한 참여 성질이야. 예를 들어서 an이 수렴을 해요. 오케이? 그러면 그거에 대한 역수는 발산을 한다. 얘는 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확인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게 너가 수렴을 한다는 뜻 자체가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이 얼마로 간다? 0으로 간다. 이걸 알았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얘가 수렴인지 발산인지가 궁금했어. 근데 봐봐. 저 친구는 역수니까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분의 1로 확인을 해보는 거거든. 야, an이 0으로 가면 an분의 1은 뭐겠어요? 무한이겠지. 맞아요? 저렇게 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론은 얘가 0이야, 0이 아니야? 0이 아니야. 오케이? 그럼 다시 생각을 해봐.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은 0이다. 그거의 대우가 뭐예요? 대우가 너가 0이 아니면 급수는 뭐다? 발산이다. 맞아?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 그렇지?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A는 0으로 가네? 그럼 그거의 역수는 0으로 안 가겠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친구는 뭐 할 수밖에 없겠다? 발산할 수밖에 없겠다. 명확하게 흐름이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뭐 찍으란 얘기가 아니야. 이거 보고 무조건 반드시 참이다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 반대가 좀 똑같겠죠. 그러면 역수자리가 수렴한다. 그러니까 너가 0으로 간다. 그러면 이 친구를 뒤집은 친구는 0으로 안 가겠죠. 그러니까 너는 확실히 발산하겠다 대답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 또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있는 것, 그래서 1, 2, 3번 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심지어 3번은 그냥 당연한 얘기지. 넘어갈게. 자, 4번에 있는 내용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요. 일단 급수 자체가 수렴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걔네들이 이런 거보다 크다 돼 있으면 그거 참이야.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의미상은 이제 직관적으로 받아들여는 질긴 할 거거든요. AN이 있고 BN이 있어요. 모든 수열에 대해서 AN짜리 계속 큰 거야. 그러니까 계속 큰 친구랑 계속 작은 친구를 엄청 많이 더해요. 그럼 최종 결과도 누가 크겠어? 알파가 크겠지. 맞아? 그러니까 알파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해는 될 건데 이거를 명확하게 참인 내용으로 저런 방식으로 이해를 할 거면 이게 맞아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친구는 시그마끼리 빼고 있는 거죠. 시그마끼리 빼는 거는 크게 문제없이 안쪽으로 갖고 와도 상관없겠지. 이 친구를 무한으로 쭉 보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이 친구 무한으로 쭉 보내면은 어쨌든 A1, B1, A2, B2 이렇게 계속 갈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차이가 계속 뭐 해요?
0보다 크겠지. 그걸 무한계 더할 거고 수렴 발산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 이미 수렴이라고 깔았잖아, 그렇지? 이거에 대한 합에 대한 결과가 이미 수렴할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0보다 클 거기 때문에 차이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은 결국이 무슨 말이 돼요? 두 놈을 뺐는데 그게 양수라는 건 앞에 있는 게 더 크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더 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명확한 참여 성질, 요것도 뭐 직관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5번 등비급수가 수렴하면 이 친구도 수렴한다. 근데 얘 중요한 게 이런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했던 얘기야. AN이라는 친구는 전체 수열에 대한 얘기야. 근데 EN에 대한 얘기는 무슨 얘기야? 짝수항에 대한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요거 할 때 이 내용 말고 뭐까지 추가했었냐면 전체에서 일부로 보내는 경우는 3이라 그랬죠. 전체 수열이 그러면 일부도 그럴 거야. 같은 얘기입니다. 전체로 수렴을 해요. 그럼 그거의 일부분을 만든 친구도 수렴을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다시 이번엔 전체가 발산한다 그러면 일부도 발산한다. 당연한 얘기겠지. 오케이? 다만 이제 그 정도 얘기는 있을 수 있어요. 등비급수는 보통 수렴을 물어보긴 하는데 수열 자체에서는 무한으로 보내고 있던 거라서 예를 들어 봐봐. 전체가 2에 가까워지고 있었어. 2로 수렴을 하고 있었어. 그럼 1부도 얼마로 수렴했겠니? 2로 수렴을 했겠죠. 수열 자체는 급수는 어떻게 했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급수는 달라질 수 있어요. 오케이? 절반 어치를 빼버리는 거니까 합에 대한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일단 이렇게 6가지 내용이 들어있고요. 거짓인 내용들 보면 전부 다 어려워요. 이게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마표 교과서를 봤으니까 경험적으로 터득을 하셔도 되고요. 틀린 이유를 정확히 내가 설명하고 있는지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두 녀석의 곱이 수렴을 한다 그랬다. 그럼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 곱하기 bn이라는 너가 0으로 가더라. 이거는 확실하거든요. 그렇지? 너가 수렴해? 그거는 극한이 0이야. 이거까지는 확정이야. 근데 극한이 0으로 간다고 해서 둘 중에 하나가 0이어야 되니? 그거는 모르는 말이에요. 오케이? 이거 A, B로 보시면 안 된다 했지. 수열이기 때문에 얘가 0이고 1이고 이렇게 진동을 하고 이 친구도 1이고 0으로 진동을 하면 곱하면 계속 0 나오잖아.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된다.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알 수 없다. 대표적인 예시는 똑같네요. 0101101 뭐야 1010110 0101101 곱하면 0001 나오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또 2번에 있는 거 어때요? 이것도 굉장히 이제 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헷갈리는 거냐면 이게 극한이면 맞는 말이잖아. AN이 수렴해. 거기다가 2분의 1을 더해. 그럼 너도 수렴, 너도 수렴, 수렴이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얘는 뭐야? 시그마. 급수란 말이야. 그럼 AN을 다 더한 친구는 수렴하는 거 오케이. 생각해봐. 2분의 1을 무한 번 넣으면 얼마겠어요? 무한이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 자체가 애초에 발산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수렴하면 수렴은 또 틀린 얘기입니다. 얘는 시그마이기 때문에 각각을 쪼개놓을 수 있을 거고요. 2분의 1에 대한 무한 번 더하는 거는 무한이 나와서 결국에는 수렴 더하기 발산이 되기 때문에 발산이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이게 극한일 땐지 시그마일 땐지 구분을 좀 하셔야 돼.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게 뭐라고 진짜 사실 작년에 그런 친구는 없긴 했는데 저런 거가 만약에 시험에 나와 있어. 그러면 요건 최소 이제 10번대 정도 들어가 있을 거거든, 합답형은. 근데 이제 거기서 다른 거 잘 해놓고 막 알 수 없다 이런 거 잘 써놓고 요거 보고 그냥 가볍게 생각해갖고 탁 틀려놓으면은 좀 슬프겠죠. 넘어갈게요. 그럼 반대로 0이면 수렴한다 맞아요? 여기 있었던 명확한 참이 뭐야? 수렴하면 0이 나죠. 저 친구는 얘에 대한 역과정인 거지. 여기라고 해서 항상 참고치를 따라가는 건 아니죠. 맞아요? 근데 이 친구는 알 수 없다는 게 정답입니다. 알 수 없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했던 얘기지? 알고 있냐 너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웃긴 얘기입니다. 얘가 수렴하고 얘가 발산해요. 그냥 각각이 너는 수렴 너는 발산이야. 근데 얘를 가져다가 곱해버렸지. 맞아? 그러면 그거 발산한다. 맞을까? 했을 때 거짓이야.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일단은 요거를 아예 극한으로 보시면은 안 되고요. 극한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얘가 만약에 극한이면 수렴 발산을 갖다 곱한 거니까 발산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극한이면. 아니 잠깐만 곱하면 모르는 건데
됐고요. 뭐 이제 발레들이 써져 있기는 한데 여기서 결론을 이렇게 생각해야 돼. 얘가 수렴하고 얘가 발산을 하잖아. 내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런 거밖에 없거든.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이 뭐다? 0이다. 이거는 알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bn이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이거는 알고 있는 건데 걔네들에 대한 곱 자체를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얘네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얘네들을 가져다가 an, bn 이렇게 들어왔잖아. 그럼 이 두 녀석의 곱은 얼마겠니? 라고 했을 때 얘가 무한으로 찍히는지 어쩐지 모르거든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 an 자체, bn 자체가 수렴이면 만약에 0이 찍힐 거고, 그게 아니어도 무한히 찍힌단 말이야. 모른단 말이야. 그리고 네가 이걸 0인 걸 안다고 해도, 얘가 0인 걸 안다고 해도 0이라고 해서 수렴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없어? 그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사실 이 문장 나온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얘를 갖고 뭔가 수식을 정리를 하고 전개를 해서 너가 발산하는구나 발산하지 않는구나 이런 판단이 애초에 안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 친구는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 거짓이다가 맞는 얘기고요.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 거짓이다. 대표적인 예시를 그냥 들어줬을 뿐인 거야. 들어줬을 뿐인 거고, 아 뭐 이런 경우 있으니까 수렴할 수도 있구나 이런 얘기밖에 안 되지, 실제 시험장에서 얘를 보고 이런 걸 떠올리는 건 말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얘를 보고 본인들이 해야 되는 생각은 알 수 없는 내용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알 수 없는 내용이구나. 오케이? 다시 내려가서 그럼 나머지 내용 거의 다 비슷해요. 명확하게 이렇기 때문에 거짓이다 보단 알 수 없다가 맞아. 이것도 다시 볼게. 각각이 수렴을 해요. 그리고 그 녀석들의 이게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모르죠. 이거는 모른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성립할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고. 무슨 말이냐면 그냥 시그마의 성질을 써버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짓이잖아. 그치? 근데 예를 들어 AN, BN이 0이야. 그 다음에 AN 그거 0이고 BN도 0이야. 그럼 무슨 일이 생겨? 0은 0이라니까 뭐 맞을 때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얘가 맞는지 아닌지 애초에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문제를 봤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다,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고, 너에 대한 발레가 다 어떻게 써져 있어요? 그냥 이런 경우가 있을 때가 있더라, 이런 경우가 있을 때가 있더라, 안 되는 경우가 있던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똑같이 알 수 없다고. 이거를 가져다가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가끔씩 이제 까불까불 하시면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요, 시그마라고 해서 시그마는 곱하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짓이에요.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그마끼리 곱하는 건 당연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 맞을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고. 상황을 모르니까 판단이 안 돼서 알 수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넘어갈게. 6번. 그러면 이번엔 똑같아요. 시그마가 있고요. 이 친구 수렴은 합니다. 그 다음에 합이 커요. 그러면 각각의 극한을 봤을 때 너의 극한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아까 전에 우리 반대 내용이 있었지. 각각의 수열이 크면 걔네들의 합은 큰 거 따라간다 였잖아. 그럼 그 반대로 합이 크면 각각의 수열을 봤을 때 수열이 너가 더 크다? 이거는 또 모르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인 수열들 자체가 그러니까 AN이랑 BN 중에서 AN이 큰 상태였으면, 오케이? 그러면은 너에 대한 시그마 들어갔을 때는 그 시그마가 얘가 큰 게 맞다고. 근데 이거에 대한 반대 과정은 알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냥 그 정도 얘기하는 거고요. 심지어 그냥 따져보면 이런 거야. 이 친구 생각을 해봐. 너가 수렴을 한다는 건 n이 무한으로 갈 때 a는 얼마 나와야 돼요? 0 나와야 되지. 맞아? bn도 얼마 나와야 돼? 0 나와야 되지. 얘 얼마야? 0이야. 너도 얼마야? 0이야. 그냥 둘 다 0이야. 그래서 두 가지인데, 그냥 수열에 대한 얘기가 있고 수열의 극한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쟤는 또 극한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0으로 간다. 얘는 확실하게 뭐라고? 0이기 때문에 거짓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요 정도 얘기 드리고요. 바로 오른쪽 페이지 73페이지에 1번 한번 볼게요. 0이면 수렴한다. 맞아 틀려? 틀려.
그치? 이건 역으로 쓴 거야. 니은 이거 맞아 틀려? 각각이 수렴하면 뺀 것도 수렴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맞아요. 이건 맞아요. 왜요? 아이씨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수렴하는 친구 기준으로 시그마끼리 뭐 할 수 있어요? 야 저 연산이 나오는지 봐보면 돼. 요렇게 써도 문제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그럼 요 친구를 가져다 한 큐에 써도 문제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이거 수렴이지. 빼기 이거 수렴이지. 그럼 이 결론 뭐겠어? 수렴이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요? 수렴이라고요. 오케이? 수렴끼리 더하고 빼는 거니까 되는 거구나. 곱하기는 아까 몰랐던 거야. 다시 디귿 봅시다. AN, BN을 곱했어요. 그게 수렴해. 너가 0이 아니야? 그러면 얘는 0이다. 이게 수렴한다는 건 뭘 알려주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하고 BN이 있는데 그게 얼마다? 0이다 이 말이죠. 두 녀석의 곱은 0이야 이렇게 했어. 근데 하나가 0이 아니래. 극한이 0이 아니래. 그럼 이 녀석은 0이어야만 할까? 아니. 그럼 어떤 경우도 있을까? 둘 다 진동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0으로 안 가는 진동이야. 0101 가. 그럼 얘는 진동해버리면 되잖아. 그렇지? 지금 또 틀린 말이야. 결국에 가능한 거 누구밖에 없다? 니은밖에 없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나머지 해설이 다 어떻게 써져 있어요? 기억은 발레로 써져 있어요. 거짓이니까 반대되는 예시 들어준 거야. 디귿도 발레를 써줬어요. 거짓이니까. 니은은 그냥 이 계산이 된다는 것만 알려준 거야. 그래서 참인 친구는 오히려 계산이 편하고요. 거짓인 친구는 발레를 드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본인들이 그걸 하기는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방금 했던 사고 흐름을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넘어갈게. 136번 한번 봅시다. 이것도 하나만 할게요. 자 그러면 끊어놓고 볼게. AN, BN을 곱한 게 발산한대요. 이거 그냥 수열 얘기지 지금. 수열의 극한이 발산이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발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맞을까 틀릴까? 고민을 해봐. 수열의 극한의 올바른 참은 이거밖에 없어요. 오케이? 근데 지금 얘가 수렴을 준 게 아니라 발산을 줬기 때문에 좀 헷갈려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 AN과 BN을 기준으로 발산한다는 얘기는 일단 확실한 건 수렴과 수렴을 곱한 상황은 아니야. 그치? 수렴과 수렴의 사칙연산은 이거는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어떤 상황일까? 가능한 상황이 뭐 있어? 수렴끼리 한 게 아니라면 수렴 발산이든가 발산 발산이었겠지. 맞아요? 그래서 가능한 게 수렴 곱하기 발산이든가 아니면 발산 곱하기 발산 이거밖에 없었을 거야. 그렇지? 그러면 그렇잖아. 이거 말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최소 둘 중에 하나는 뭐 해야 돼요 지금? 발산을 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럼 너나 너 중에 하나는 발산한다. 이거 맞는 말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억은 옳은 얘기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냥 참의 성질을 갖고 명확히 참 판단보다도 이런 것들 있죠. 참의 성질이 아닌 친구니까 가능한 건 이거밖에 없겠네. 이 생각이 들어가 줘야 돼요. 오케이? 내 말 이해하지? 네. 자, 니은 보자. 이번에는 너에 대한 시그마가 발산을 한대요. 급수가 발산을 한대. 끊고 그랬을 때 각각이 발산을 해야 되나 물어보고 있죠. 너가 발산한다라는 건 확실하게 이거밖에 없어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 곱하기 bn이 0은 아니구나 이거밖에 없는 거야 지금. 그렇지? 그럼 얘네가 0이 아니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발산을 해야 되겠니? 뭔 상관일까 그거는? 의미가 없겠죠. 맞아요? 그래서 너는 틀린 얘기야. 내가 너로 알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걸 갖고 둘 중에 하나 발산해야만 한다? 의미가 없어요. 오케이? AN이 1로 가고 BN이 1로 가면 두 놈의 곱은 1로 가죠?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지금. 다시 디귿 보자.
두 녀석의 곱의 합이 수렴을 하면 이번에 수렴한다 그랬는데 위에 거랑 정확히 반대 상황이죠. 그럼 이 친구가 알려주는 건 뭐야? 아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 bn이 얼마다? 0이다. 이거를 확정을 지어주는 거겠죠? 맞아요? 그러면 두 녀석의 곱이 수렴이야? 각각이 수렴일까? 이 좀 헷갈릴 만한 요소입니다. 아까 전에요. 우리 방금 1번 문제 풀 때, 처음 문제 풀 때 각각이 수렴한 상태에서 더하고 빼는 거 문제 있어 없어? 없어. 걔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칙연산이긴 하지만 더하기 빼기랑 곱하기 나누기 조금 더 세트로 묶여 있잖아. 수렴끼리에 더하고 빼는 친구들은 그 결과가 정해져요. 오케이? 곱하고 나누는 건 안 정해질 때가 더 많고 이 친구는 심지어 곱을 먼저 줬어. 그리고는 각각이 모두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버리죠. 이 반대 과정은 맞을까요? 그건 또 몰라요. 얘가 만약에 이거를 두 녀석을 합친다 혹은 뺀다 그럼 얘도 수렴이 맞아. 근데 얘는 지금 곱하기이기 때문에 반대 과정 자체도 몰라요. 오케이? 이거 맞을까? 이것도 모르는 게 맞아. 왜? 너가 알려준 거 이거밖에 없어. A, N, B, N 둘 중에 하나라도 0으로 갈까? 그것도 모르잖아. 맞아요? 그것도 모르는데 여기 있는 각각이 뭐 된다고 알 수 있을까? 그치? 이 친구도 판단이 안 됩니다. 이것도 틀렸다. 정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내용들은 오늘 들어간 숙제에도 꽤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 합답형을 유독 못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혹은 뭐 이제 잘한다고 까불다가 꼭 중요할 때 한 번씩 틀린 친구들은 제가 합답형만 쭉 모아서 한번 뽑아드릴 테니까 나중에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괜찮죠? 일단 넘어는 갈게요. 등비구수 활용. 요게 이제 사실 수업 내용이지. 사실 설명하는 입장에서는 해드릴 게 크게 없어요. 내용이 정말 간단하거든. 등비급수 활용이 크게 두 가지 파트가 있어. 첫 번째로요, 순환소수의 등비급수야. 순환소수의 등비급수. 우리 순환소수 몇 살 때 배우니? 중학교. 네? 1, 2, 3 중에 찍어봐. 2. 중학교 2학년 1학기 1단원이에요. 오케이? 그럼 그때 이후로는 지금 처음 봤잖아. 니네 이제 19살이지 따지고 보면 그러면은 한 4년 전에 배운 느낌이겠네요. 맞아요? 순환소수 혹시 기억나? 하나만 물어볼까? 근데 이거 공부 그때 열심히 했으면 기억날 텐데 0.31 점점 이거를 분수로 바꾸고 싶어.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요 혹시? 공식 까먹었냐 너네? 기호 2 곱하기 5로 맞추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진짜 기억 안 나? 기억 중. 기억 중? 99분의 아 그래 3일. 그래 99분의 31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어? 야 점 개수만큼 점 개수만큼 하나에 1이잖아. 한 개가 9 다시 0.9. 빨리 들어봐 점 몇 개야? 그러니까 2개야? 그럼 9 2개 깔아. 그 다음에 그 위에 그냥 얘 그대로 쓰면 돼. 몇 개 더해서 더하자. 0.1 2 3 점점 이거 어떻게 쓰냐면 일단 점이 2개니까 9 9를 깔아요. 그 다음 소수점 아래에 점 없는 친구 하나 있죠. 이 개수만큼 0을 깔면 돼. 이 개수만큼 0을 깔아요. 그 다음 분자에 어떻게 쓰냐면 123을 그냥 써버려. 거기서 빼는 거야. 뭘 빼냐면 소수점을 신경 쓰지 말고 이제 123 그대로 썼지? 점 있는 거 지우고 누구 남았어? 1 남았죠? 1 하나를 빼주시면 돼요. 1 그럼 이거 얼마야? 990분의 122 하나만 더 연습하자. 1.2 3 4 점점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쓰냐? 일단 분모에 9 2개 깔고요. 0 하나 쓰고 오케이? 분자에 뭐 쓰면 되냐면 1, 2, 3, 4 1234를 쓰고 빼는 거야. 뭘 빼냐면 점 없는 친구 다 쓰는 거라서 여기서 12를 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얼마 나와? 990분의 1, 2 이렇게 나와. 오케이? 아 이런 거였구나. 근데 이게 왜 이제 갑자기 얘기를 한 거냐면 이제 순환소수라는 친구도 따지고 보세요. 얘는 무한소수의 일종이었지. 그러니까 무한을 다루고 있던 소수였기 때문에 당연히 무한에 관련된 극한에서 나올 만하겠죠. 지금 여기 있는 어디가 있니? 0.AP 이 친구 쭉 써줄 거잖아. 그럼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0.AP라는 유한소수 하나, 0.00AP라는 유한소수 둘, 0.00000AP
쭉쭉쭉쭉 계속 내려갈 수 있죠. 그럼 생각을 해봐. 너가 이렇게 가겠다라는 건 얼마를 곱해준 거야? 100분의 1 곱해준 거 아니야? 얘가 이렇게 된다면 얼마 곱한 거야? 10,000분의 1 곱해준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볼 수도 있어요? 초항이 얼마고? 수열로 보면 0.8b고 공비가 얼마야? 100분의 1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초항과 공비에 대한 무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이죠? 그럼 등비 급수로 볼 수 있어 없어? 있어, 이 얘기하는 거야. 다시 이런 거 그냥 해보기만 할까? 이거 생각을 해봐. 0.31 더하기 0.0031 더하기 이렇게 갔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얘 초항이 뭐예요? 0.31 공비가 뭐예요? 100분의 1이지. 맞아? 그러면 우리 등비 극한은 어떻게 써? 1-r분의 맞아? 초항 얼마? 0.31이죠? 맞아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나와? 100분의 99에다가 이 친구 100분의 얼마야? 31이죠? 계산하면 얼마 나와? 99분의 31 이렇게 나오지? 이런 거였어? 맞아요? 아, 똑같은 계산이 나오네. 근데 니네가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고 공식을 아는데.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솔직히 말해서 시험에 안 나와요. 솔직히 말해서 시험에 안 나와. 만약에 나오면 뭘로 나오냐면 진짜 너가 얘를 등비 급수로 푸는 걸 보고 싶기 때문에 서술형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서술형을 낀 전제를 하면은 시험에 나와요. 거기서 공식 팔각 써갖고 이렇게 99분의 23 쓰면 허용해 주겠냐고. 그러니까 보통은 서술형 시험이 없기 때문에 수행평가 때 볼 때가 좀 있고요. 그거에서 안 됐다 그럼 보통 안 나와요. 솔직히 이거 중2 때 배운 거는 이거에 어려울 리는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뭘로? 등비 급수로도 풀 수 있구나 이것만 아시면 되고요. 내가 너네가 못하는 걸 좀 싫어서 숙제에 넣어놓기는 했어요. 근데 니네 어떻게 풀 거야 어차피? 어차피 이렇게 풀 거 같거든요. 뭐 기억 안 나면 알아서 하시고요. 오케이? 저는 이 정도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다시 뒤쪽 페이지 보면 도형에서 등비급수의 활용이 있어요. 요게 이제 우리 애가 알고 있는 핵심인 건데 일단 크게 몇 가지 마인드를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사실 뭐 적을 만한 건 없어요. 너무 쉽기 때문에. 첫 번째로요. 초항을 구하셔야 돼요. 초항 구하고 그 다음에 공비 구하시면 돼요. 그냥 이것만 하시면 문제가 당연히 끝나겠죠. 애초에 어떻게 되니까 1-r분의 a 이거 하면 문제가 끝나니까 그냥 목표는 무조건 저거를 찾겠다. 근데 저거를 못 찾아요. 왜? 도형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 도형의 성질을 뭐 해줘야 된다?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로 도형의 성질을 활용을 하겠다. 근데 내가 계속 생각을 해보지만 이게 그러니까 특강으로 자꾸 하기도 애매하고요. 이거는 좀 그래. 그러니까 중학교 때 탱자탱자 놀지 않으셨다면 탱자탱자 놀지 않으셨다면 그 키워드들은 알아. 내심 외심 알아 몰라. 알아. 기억이 잘 안 될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원주각 이런 거 알아 몰라. 알아. 기억이 잘 안 날 뿐이야. 그래서 너가 진짜 그렇게 심각하게 구멍이 있는 게 아니라면 수업을 하다가 내가 종종 쓰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 이거 닮음이지 뭐 이런 거 확인하는 거. 네가 지금 중학교 책으로 넘어가서 중학교 2학년 2학기 책을 사서 ASA 합동, AA 닮음 막 이런 걸 볼 필요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그냥 하시면서 기억 안 나는 걸 따로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혹시 본인이 도형에 자신이 없다 해도 그냥 따로 쓰는 뭐 다이어리든 뭐 그런 노트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거기다가 생각날 때마다 공식들을 정리하는 게 차라리 편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자, 도형의 성질을 쓰겠다. 일단 넘어갈게요. 각 챕터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자, 넘어가서 일단 마플 개념 1번 보시면요. 요거는 순환소수 등비급수 활용이죠. 본인들이 푸세요 그냥. 네. 해줄까? 뭐가요? 1번 이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0.5짜리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그렇지? 네. 니네 알아서 하세요. 넘어가서 이제 여기서부터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 어려워할 만한 부분이겠다. 자, 생각은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필요한 내용을 가져다 풀 때
한 번에 보면 안 보이는 경우들이 항상 있단 말이야. 그럼 꼭 쪼개서 보셔야 되거든요. 쪼개서. 보통은 이제 뭐 짝수항, 홀수항 이렇게 쪼개기도 하고 세 번마다 돌아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친구 일단 핵심 마인드는 뭐 홀짝이든 혹은 뭐 예를 들어 3배수 이런 식으로 항들을 뭐 하자? 나누어서 관찰을 하자. 요거밖에 없고요. 문제를 그냥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원점 출발이야. 스타트 길이 얼마야? 1이야. 그 다음 계속 얼마씩 곱해요? 3분의 2씩 곱해요. 오케이? 그래서 길이는 3분의 2씩으로 바뀌어요. 근데 내가 필요한 게 길이가 아니란 말이야. 좌표란 말이야. 좌표. 오케이? 내가 필요한 건 좌표야. 그럼 이렇게 가자. 좌표를 구성하는 대상은 뭐뭐예요? 지금 여기 무슨 평면이야? XY 평면이잖아. 그럼 구성 요소가 뭐밖에 없어? X랑 Y밖에 없어. 그러니까 길이, 이거 다 길이다. 길이, 이거 길이야. 근데 난 길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좌표가 필요해요. 나는 X랑 Y로 나눠져서 각각을 구분을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을 한번 나열을 해볼 거야. 일단 쓸게요. 이렇게 X에 대한 거, Y에 대한 거 이렇게. 첫 번째가요. 처음 스타트가 0이었어 좌표가. 근데 이제 한 번 하고 나면 얼마로 가요? 1로 가죠. 그러니까 X의 첫 번째 행동이 얼마라고요? X가 처음에 1이라고요. 스타트가 1이야. 오케이? 그럼 그 다음에 1이라는 길이에게 얼마를 곱해서? 3분의 2를 곱해서 위로 올라가지. 그럼 이거는 X좌표에 건드려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X는 그대로 유지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Y가 0에서 얼마로 바뀌겠어? 3분의 2로 바뀌겠지. Y의 스타트가 얼마라고? 3분의 2라고. 들어보면 당연하잖아. 그치? 다시 생각을 해보자. 그럼 여기가 3분의 2였어. 그럼 또 이만큼 뒤로 가야 다시. 맞아요? 그럼 3분의 2를 두 번 한 거니까 9분의 4겠지만 그렇게 쓸 필요 없이 3분의 2에 뭐라고? 제곱이라고 쓰고 그 내용만큼 뭐 해줍니까? 빼줍니다. 그치? 괜찮아? 민준아? 시차 적응이 안 되세요? 웃기지 마시고 자, 요 3분의 2만큼 뒤로 갔어요. 다시 그 다음에 3분의 2만큼 뭐예요? 또? 내려오지? 그럼 이 길이는 뭐야? 너의 제곱에 대한 거에 또 한 번 간 거니까 3분의 2의 몇 제곱? 세제곱짜리에서 얼마큼 줄어든다? 빠진다. 그치? Y 기준으로 생각해봐. 3분의 2 줄었다가 올렸다가 이거잖아. 그러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가는 거죠. 맞아요? 솔직히 뭐 본인이 궁금하시면 한 번 정도는 더 하셔도 돼요. 한 번 정도는 더 하셔도 되는데 생각을 해봐. X좌표의 초항을 너로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Y좌표의 초항을 너로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쓸게. X좌표 여기에서의 초항은 얼마다? 1이다. 공비는 얼마일까? 결국에 1이었던 친구에게 뭘 곱해준 것처럼 돼요? 마이너스 9분의 4를 곱해준 것처럼 되지? 그 다음번에 봐봐. 늘었다가 줄어요. 다음번에 다시 늘지? 맞아?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인 채로 마이너스 9분의 4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네? 맞아? 그럼 다시 Y좌표도 또 쓰면 돼. Y의 초항이 얼마예요? 스타트가 3분의 2야. 너도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잖아. 그러니까 공비를 뭐라고 봐도 돼? 공비를 마이너스 9분의 4라고 봐도 돼. 여기까지 오케이? 야, 그럼 A랑 R을 알고 있으면 너에 대한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등비급수 어떻게 썼어? 1-R분의 초항 1 이렇게 쓰면 되잖아. 다시 이 친구 어떻게 쓰면 돼? 1-R분의 초항 얼마? 3분의 2 이렇게 쓰면 되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9분의 9니까 합치면 13이잖아. 뒤집을 거면 13분의 얼마? 9. 이게 첫 번째 거야. 13분의 9. 다시 똑같아요. 이 친구 계산하면 얘 9분의 13이야. 뒤집을 거야. 그러면은 얘가 뭐 계산 한번 해볼까? 9분의 13을 뒤집으면 13분의 9잖아. 거기다가 곱하기 얼마? 3분의 2니까 약분할 거 약분하고 결국에 남는 게 13분의 6이 돼요.
13분의 6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내가 지금 뭔 짓거리 한 거냐? x를 등비로 급수를 보냈더니 얼마가 나와? 13분의 9가 나와. y를 그걸 또 했더니 13분의 6이 나와. 그럼 결국에 최종 좌표가 어디로 가 있었단 거야? 여기로 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너가 x고 너가 y니까. 맞아요? 그래서 Pn이란 점은 13분의 9, 13분의 6에 가까워진대요. 당연한 얘기죠. 어때? 솔직히 막 무서워서 오들오들 떨 정도는 아니죠. 그렇지? 그냥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할 수 있겠지. 그럼 요런 건 어때요? 이런 건 어때? 이런 건 또 어때? 니네 이제 다 풀어야 될 거잖아. 그럼 이제 상황을 대충 연급을 해보자. 풀진 않을 거야. 141번은. 얘는 각이 뭐 30도, 60도 이런 상태란 말이야. 근데 실제로 길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길이 표현하는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얘가 30도기 때문에 x좌표가 실제로 얼만큼 이동하는지도 확인은 되겠지. x 입장에서는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지. 맞아? y 입장에서는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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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구분을 해서 x, y를 항을 찾아 놓으시면 돼요. 오케이? 밑으로 내려가서 이런 거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자. 일단 스타트를 4로 해요. 그리고 얼마씩 곱해요? 4분의 3씩 곱해요. 아, 일단 이런 뉘앙스구나. 근데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해보니까 첫 번째에서는 오른쪽으로만 갔다가 갑자기 왼쪽 위, 왼쪽 아래, 다시 오른쪽. 왼쪽이, 왼쪽 아래, 다시 오른쪽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너가 항을 쪼갤 때 홀수 짝수 이렇게 쪼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쪼개야 돼? 3개씩 쪼개야 돼, 3개씩. 무슨 말이냐? 뭐 색칠을 좀 해드릴게요. 요렇게 이동하는 걸 이제 빨간색이라고 한번 하자. 요 빨간색 항들끼리만 계산을 또 하고요. 요렇게 이동하는 거 뭐라고 하자? 파란색이라고 하자. 요 파란색 항들끼리 또 계산을 하시고요. 다시 또 뭐 할까? 보라색 할까? 보라색. 요런 보라색 행동들끼리만 다시 계산을 해보자 이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할 때 XY가 어떤 일이 생기냐? 첫 번째 있는 친구 X1이라고 한번 칠게요. 오케이? 어차피 지금 이게 우리가 필요한 게 X 좌표만 있어서 그래. Y는 신경 쓰지 마세요. X1 하면 얼마냐? 0에서 얼마까지 가요? 4까지 가요. 맞아요? 0에서 4까지 가. 그러니까 X1은 4야. 오케이? P1의 X좌표를 X1이라 잡은 거야 지금. 그럼 X2 요건 어떻게 되냐? 계산을 해보세요. 너가 4야. 그럼 요 P1, P2 전체 길이가 3이겠죠? 맞아요? 이 전체 길이가 3인 것까지 인정하셔야 돼요. 너가 3이면 얘는 X좌표는 얼마큼 이동한 거야? 이게 3이야. 그럼 X좌표 실제로 이만큼 이동한 거지, 이만큼. 맞아? 그럼 요 길이는 얼마예요? 2분의 3인 거 맞아? 여기 2대 1대 루트 3이잖아. 여기 60도니까. 아, 그러니까 너가 3이면 너가 얼마겠다? 너가 2분의 3이겠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헷갈리니까 저희 이렇게 써드릴게요. 3에다가 곱하기 얼마? 2분의 1이다 이렇게 써드릴게요. 그럼 x3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귀찮아지는데 얘가 3이었지. 맞아? 그럼 요거는 뭐가 되냐? 4분의 9가 돼요. 왜? 계속 모든 길이에 4분의 3을 곱하니까. 오케이? 다시 4분의 3 곱해서 3 4분의 3 곱해서 4분의 9야. 오케이? 길이는 찾아야지, 그치?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일단 기본적인 길이가 4분의 9야. 근데 거기에 곱하기 얼마? 2분의 1이야. 이렇게 쓰는 거야. 그쵸? 너도 이만큼 간 거에 절반만큼 돌아온 거잖아. 맞아요? 일단 지금 그 길이 값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이 값들을. 다시 x4가 됐다 치자. 그럼 x4는 어떠냐? x4는 어떠냐? 요만큼의 길일 거 아니야? 그럼 얘가 4분의 9였으면 거기다가 4분의 3을 또 곱했겠죠? 그럼 얼마예요? 여기다 4분의 3 또 곱하면 16분의 27 이렇게 나오지? 얘는 절반이 없으니까 얘는 16분의 27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다. x5는 어때요? 여기에게 4분의 3을 또 곱해서 64분의 81 거기에 절반이더라 뭐 이렇게 써지겠죠. 좀 귀찮다 이제 그만할게. 5개 했으면 많이 했다.
오케이. 요런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딱딱 끊어서 봅시다. 지금 생각을 해봐. 요 이쪽 이름이 빨간색이죠. 얘네가 지금 빨간색이야. 빨간색으로 쓸까? 얘가 빨간색이야. 그 다음 두 번째가 얘가 파란색이야. 그 다음 보라색이 없네. 여기 있네. 보라색. 얘가 보라색이야. 그렇죠? 빨간색 친구들은요, 이 녀석의 양만큼 계속 더해주죠. 이 빨간색 양만큼 x좌표 늘어나요. 다시 파란색 양만큼. 괜찮아? 너 잠을 잘 못 잤니? 오늘 좀 먹자가지고. 아, 너무 따뜻해서 그런가? 얼어 죽여야지. 자, 파란색 양만큼은 x좌표가 늘어나 줄어들어? 여기서 파란색까지 가면 줄어요, 그렇지? 이만큼 줄어요. 이게 이 내용만큼 줄는 거야. 보라색만큼은 다시 늘어요, 줄어요? 이만큼도 줄는 거야, 또 계속 줄는 거야. 그래서 일단 각각의 합들을 만들어 두고 너에서 두 놈을 뭐 하는 식으로? 빼는 식으로 좌표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체크를 해보자. 이 친구 결국에 초항이 뭐냐? 초항이 4예요. 그렇죠? 첫 번째는 4야. 공비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 공비가 뭐냐? 그러면 4였던 녀석이 16분의 27이 돼야 된대. 공비는 64분의 27이에요. 오케이. 다시 얘는 네, 초항이 뭐야? 2분의 3이야. 공비는 뭐야? 이게 내가 얘를 왜 쪼개놓은 거냐면 공비는 여기서만 관련이 있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눈으로 보기 편하게 하려고. 얼마겠어? 64분의 27이겠지. 맞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다 똑같이 쓴 것 뿐이고요. 사실은 뭐 이제 초항 하나씩만 구했으면 크게 의미는 없는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4분의 9가 아닌데 8분의 9. 공비 얼마야? 64분의 27이야. 그럼 결론이 뭐냐면 이런 거야. 여기에서 말하는 이 절반짜리는 실제 값인 거고 그 다음 번까지의 비율은 계속 길이비가 따라갈 거 아니야. 길이비는 계속 4분의 3이었기 때문에 너부터 4분의 3이 한 번, 두 번, 세 번 뛰었잖아. 맞아? 4분의 3 세 번 뛰면 64분의 27이야. 얘 기준으로도 한 번, 두 번, 세 번 뛰었잖아. 64분의 27이 공비가 될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그럼 이제 각각에 대한 합들을 한번 써보자. 첫 번째 거. 아, 싫다. 1-r분의 a 이렇게 쓰면 64분의 64 빼기 27 하면 얼마야? 30 37? 37. 맞는 것 같아요. 37 위에 얼마야? 4야.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37분의 128, 256 뭐 이렇게 나와. 아, 이게 첫 번째 거구나. 오케이? 그럼 요 두 녀석의 합은 구한 다음에 저기다가 뭐 해주면 돼요? 빼주면 되죠? 너네가 하세요. 그럼 답이 어떻게? 37분의 88 이렇게 나온대. 오케이? 그래서 우리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뭐 해서 분절시켜서 그대로 계산을 좀 해보면 답은 나오겠다. 오케이? 생각보다 시간이 금방 가서요. 잠깐 쉬었다가 남은 개념 팀 3번 이제 문제 또 다시 읽어봅시다. 세팅이 이래요. 어떤 공을 떨어뜨리면 항상 4분의 3씩 뛰어 올라요. 그래서 스타트를 어디서 떨어뜨릴 거냐? 8m에서 떨어뜨릴 거야. 오케이? 8m에서 떨어뜨릴 거고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어느 순간 멈추겠죠. 맞아요? 그럼 무 한 번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리의 합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동 거리의 합이야. 그럼 우리는 일단 뭐 풀이 방법은 여러 개가 있긴 할 건데 이 생각을 좀 해봅시다. 첫 번째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바닥을 기준으로 8m에서 떨어져요. 그럼 떨어지고 4분의 3만큼 다시 튀어 올라요. 다시 그만큼 또 떨어져요. 다시 그만큼 얼만큼? 4분의 3만큼 올라요. 떨어져요. 올라요. 떨어져요. 이렇게 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거 그냥 수열의 합으로 봐버리면 규칙이 없다. 왜?
홀수번째까지는 계속 등비수열이 맞고 짝수번끼리도 등비수열이 맞는데 걔네를 합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얘를 할 거면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짝수 홀수를 나눠서 보겠다 생각이 편할 것 같아요. 내려간 길이를 합치고요. 올라간 길이를 합치자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 그럼 일단 첫 번째 길이가 얼마냐? 요 길이 8이에요. 아무 불만 없겠죠. 그럼 두 번째 길이 얼마냐? 거기에 4분의 3을 곱하면 얼마 나와? 6이 된단 말이야. 아무 불만이 없어요. 다음 것도 6이겠죠? 거기까지 아무 불만 없고. 다시 이번에 이 친구 어떻게 되겠어? 4분의 3을 곱하면 4분의 18, 2분의 9 뭐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이렇게 넘어갈 거란 말이야. 더 쓰기는 귀찮으니까 그냥 이제 이렇게 봅시다. 홀수번째랑 짝수번째로 나눠서 보자. 그럼 홀수번째에 대한 초항과 공비가 있고 짝수번째에 대한 초항과 공비가 있겠죠. 맞아요? 그럼 홀수번째에 대한 초항이 얼마였냐? 8이었어요. 짝수번째에 대한 초항이 얼마였냐? 6이었어요. 그 다음 이제 공비를 셀 때 항들을 구해서 세도 되고요. 그냥 생각을 좀 하셔도 되는데 결국에 얘가 홀수번끼리만 보면 4분의 3씩 곱해지는 상태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비는 4분의 3입니다. 짝수번끼리만 봐도 똑같이 4분의 3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홀수에 대한 합이 있고 짝수에 대한 합이 있어요. 계산 한번 해볼까? 자, 1-r분의 초항 8 이게 홀수번째의 합이야. 더하기 짝수번째 합은 1-r분의 초항 6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요거 계산을 합시다. 이제 암산을 하면 얘가 4분의 1이죠. 뒤집어서 가니까 32 나오겠지. 첫 번째가 32 더하기 다시 요 친구 얼마야? 4분의 1이야. 뒤집어서 가면 24 나오죠. 24 이렇게 나오겠네. 너의 합은 56. 아, 그래서 너는 8m부터 멈출 때까지 해보니까 56m를 이동을 했겠다 하시면 그게 답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뭐 실제 풀이를 보시면 얘 풀이는 저랑은 달라요. 얘 풀이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첫 번째가 8이라 두고 두 번째는 6이잖아. 맞아? 6자리를 가는데 어떻게 본 거냐면 얘는 내려갔다 올라온 걸 한 번 해봐서 12m 이동했다 치자. 12m 이렇게 한 거야. 그럼 두 번째 거는 2분의 9니까 내려갔다 올라온 거 합치니까 9라고 치자. 첫 번째 거 빼고 얘는 두 개씩 합친 거니까 등비가 또 되겠죠. 그래서 이 12부터 시작한 등비 수열의 극한을 합쳐버리고 거기다 추가로 8을 더했다 뭐 이 정도 얘기인데 우리한테는 크게 뭐 의미는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는 할 거면 짝수 홀수 나눠서 풀겠다. 본인 편한 대로 하셔라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지금 요 문제도 풀 때 어때요? 세팅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죠? 세팅에 비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 인정할 수 있어요? 알았어. 뒤에 거 보자. 145번. 자, 요거 처음에 조금 헷갈려요. 그냥 내가 누구를 기준항으로 둘 거냐에 대한 문제가 항상 있는데 일단 그림을 읽어봐. 여기 있던 걸 땡겨 올려요. 띵 놓는다 이거야. 놓으면 길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세타였던 각이 3분의 2세타로 각이 줄어들어요. 오케이? 각이 줄어들고 그만큼 올라갔다 다시 뭐하고 떨어지고 각이 또 줄어들고 이걸 계속 반복할 거란 말이야. 오케이? 어느 순간 다시 멈추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확인을 해봐야 될 건데 이렇게 보는 게 편할 것 같아. 생각을 해봐. 이 친구가 이 길이만큼 뭐해요? 내려가요. 내려간 다음에 내려간 거에 대해서 얼만큼? 3분의 2만큼 뭘 해요? 올라가요. 3분의 2만큼 올라간 다음에 다시 그만큼 뭐해요? 내려가요. 거기에 다시 3분의 2만큼 또 조금 올라가요. 이거를 또 내려가 이걸 할 거잖아. 맞아? 그냥 상황을 일단 내가 보기 편한 대로 쪼개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거리의 이동은 꼭 두 번씩 같은 내용이 나와요. 처음 빼고 그 다음부터 두 번씩 같은 게 나와. 그래서 나는 내려가는 파트들과 올라가는 파트들로 나눠보겠다 생각이 들 거고요. 저거에 대한 길이를 표현해야 되잖아. 반지름이 얼마예요? 1이에요. 각이 세타야. 오케이? 그럼 우리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해요? L은 R세타죠?
맞아요? 그러니까 L 자체가 R 곱하기 세타니까 반지름 1에다가 세타를 곱한 걸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친구를 이제 A1이라고 잡으면 A1, A2, A3 이렇게 갈 건데 A4 이렇게 갈 건데 A1이 세타가 돼버려요. 그렇지? 반지름은 1이니까 결국엔 각 크기가 그대로 길이가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올라간 이 A2는 뭐가 됩니까? 너에 대한 3분의 1을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너도 3분의 2 세타가 될 거야. 그러면 다시 세 번째 친구는 그만큼 내려오니까 3분의 2 세타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만큼 다시 내려오고 다시 3분의 2를 더 곱한 만큼 올라갈 거 아니야?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 9분의 4 세타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이 정도 표현들이 되겠구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랑 똑같아요. 이번에도 저는 홀수, 짝수 나눌 거예요. 그럼 홀수 친구의 초항, 홀수 친구의 공비, 짝수 친구의 초항, 짝수 친구의 공비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지? 홀수 친구의 초항은 세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공비는 얼마냐? 결국에 3분의 2를 곱한 거겠죠? 그래서 공비는 3분의 2다 세팅을 할 수 있고요. 짝수 친구의 초항이 3분의 2 세타다 표현이 되겠네. 그럼 그거에 대한 공비는 얼마다? 똑같이 3분의 2다 체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이 홀수들의 합은 얼마가 되냐? 1-r분의 초항 세타일 거고 짝수 친구들의 합도 1-r분의 초항 3분의 2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요거 이제 계산을 하면 얼마 나오냐? 앞에 있는 거 1 빼기 3분의 1은 얼마야? 1 빼기 3분의 2는 얼마야? 3분의 1 그거 뒤집으니까 3세타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 3세타 그럼 뒤에 있는 건 3세타가 된 친구를 그러니까 3을 뒤집어 올렸잖아? 곱하면 약분되겠죠? 남는 거 얼마? 2세타가 돼요. 그래서 최종 결론 얼마? 5세타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다. 답은 몇 번? 몇 번은 없네요. 5세타가 맞네요. 오케이? 이 정도로 문제가 풀리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처음은 조금 당황할 만한 요소들이 몇 개 있거든요. 처음은 당황할 만한 요소는 답을 준다는 거. 다행히도 이 문제에선 반지름을 1로 줬지. 학교 시험 문제에서 반지름을 3으로 준다 해서 크게 당황할 거 있나? 없어요. 그냥 첫 번째 3세타로 바뀔 뿐이겠죠. 오케이? 그런 내용이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어려운 거 없죠? 넘어갈게. 이제 여기서부터가 도형에 대한 얘기들이 될 거고요. 4번, 5번, 뭐 6번, 7번 이렇게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길이입니다. 길이 똑같이 길이의 합인데 아까처럼 상황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로 도형을 주겠다.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요. 또 이거 글씨 하나하나 읽고 계시지 마세요. 맞죠? 이게 국어 시험은 아니잖아.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각은 30도인 걸 알려줍니다. 각은 30도. 그 다음에 첫 번째 길이가 2다 이렇게 세팅을 해줬어요. 그거를 반복하겠다 이 정도로 읽히면 되겠지. 그러면 오케이. 각 30도는 알았고요. O, P, 제로 요 길이가 인 것도 그림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네요. 그렇지? 그럼 이제 남은 녀석들을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본인 편한 대로 하셔도 돼요. 일단은 방법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방법은 이런 걸 것 같아. 생각해보면 이런 삼각형들 있잖아. 파란색으로 끊기는 삼각형들 얘네 서로 닮음이 아니야? 서로 닮음이죠. 다시 빨간색으로 끊기는 삼각형들 이거 서로 닮음이 아니야? 이거 닮음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뭐가 있으니? 닮음이 있으니 파란색끼리 하나, 파란색끼리 둘 이렇게 찾아도 괜찮을 거고 또 이것까지 가셔도 괜찮아요. 파란색과 빨간색 닮음이 아니야? 요 큰 삼각형이랑 빨간색으로 이런 큰 삼각형 닮음이 아니야? 이거 닮음이야? 왜냐면 너 30도잖아? 각 똑같고 90도지? 너도 90도지? 둘 다 닮음이야? 그럼 결국에는 그냥 한 번에 뭘 해도 괜찮다? 합을 구해도 괜찮다? 이 정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단 너가 30도니까 여기 길이 얼마예요? 2대 1대 루트 3이잖아. 여기가 얼마야? 1이야. 그렇군.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였다고요? 여기 길이 루트 3이었다고. 다시 이제 빨간색으로 넘어가는 거야. 빨간색으로 넘어가면 여기가 30도, 여기가 90도잖아. 그럼 이 지면 어떻게 돼? 2대 1대 루트 3 되겠죠. 그러니까 요 빨간색 길이 뭐가 돼야 돼요?
2분의 루트 3 이렇게 들어올 거야. 이거 몇 번 하면 돼? 여러 번 반복하면 돼. 본인이 궁금하시면 뭐 이렇게 넘어갈 거고요. 저는 솔직히 이거 2개 구하면서 하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기 빨간색 다시 보고 또 이제 빨간색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2대 1대 아니지 얘가 2분의 루트 3 여기는 2분의 3이란 말이야. 여기 2분의 3이니까 이거 다시 보고 가능은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귀찮아서 하진 않을 거고요. 결론적으로 초항이 얼마고 초항이 1이고 공비가 얼마다? 2분의 루트 3이다.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초항 공비 있고 걔네를 합치는 거니까 1-r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친구 계산하면 어때?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3의 1이고 정리하면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고 뭐 본인이 원하면 유리화까지는 해야 되겠죠. 유리화 할 때 너가 차니까 합을 곱하면 4 빼기 3 분모는 1이 되고요. 여기에다 합자리를 곱해주겠죠. 그래서 결국에 4 플러스 2 루트 3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 똑같이 잘 나왔죠? 어려워 이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도야 괜찮죠? 도야야 안 되는 게 있어요? 있어 없어? 없죠. 넘어갈게요. 자 발전 문제 한번 보자. 요거 어떻게 하면 돼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어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어. 문제 또 읽어볼까? 정삼각형이야. 한 면 길이 2입니다. 그 다음에 걔네들에 대한 중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점을 끊고 거기서 다시 중점을 긋고 막 이렇게 하고 있네요. 뭔 짓거리 하는 거냐면 여기가 2였지. 한 점에서 중점으로 그어요. 다시 거기서 중점 또 그어요. 중점으로 그어요. 중점으로 그어요. 중점으로 그어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오케이? 일단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른 길이를 표현이 돼야 되거든. 요거 중점이라고 요거 이렇게 중점이라고. 이거 길이 얼마야 그러면? 이거 1이야. 이거까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빨간색 있잖아. 빨간색 길이 얼마일까? 다시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이야? 여기 몇 도야? 60도야? 근데 길이비가 어때? 2대 1대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거 몇 도고? 90도 되고 2대 1대 루트 3이야?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 길이가 얼마야? 루트 3이야. 다시 아까랑 조금 다른 건 아까 친구는 한 번 찾으면 걔를 갖고 쭉 갈 수 있었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 위에 있는 파란색 선을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위에 A, B1, C1 큰 작은 삼각형과 A, B, C 큰 삼각형끼리 생각을 해보자. 여기 1이잖아. 전체가 2잖아. 여기 1이면 여기가 2겠죠. 닮은 비가 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너가 2면 이 길이가 실제로 얼마 나와야 돼? 1이 나왔다는 얘기겠죠? 여기 얼마다? 1이다. 여기까지도 체크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 녀석을 구하려 또 올라가야 되겠죠. 좀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뭐가 가능은 해요? 여기가 2분의 1일 거고 결국에 여기가 얼마? 2분의 루트 3일 거야. 뭐 이런 식의 결론들이 가능은 하겠죠. 맞아요? 그리고 한 길이 봤을 때 어떤 일이 생긴다? 2분의 1 곱했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이 내용을 굳이 안 해도 여기서 사실 끝낼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체 삼각형의 세팅을 봐봐. 제일 컸던 친구로부터 만든 두 선이 있고요. 다시 두 번째 삼각형으로 만든 두 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이 몇 대 몇이야? 1대 2였어. 맞아?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변이 몇 대 몇이겠어? 1대 2겠지. 근데 얘가 애초에 닮은 대차가 2분의 1일 거야. 너도 2분의 1일 거야. 나도 계속 2분의 1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일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결론. 자, 빨간색에 대한 거 먼저 한번 써볼게요. 빨간색에 대한 초항과 공비를 써보면 빨간색의 초항은 루트 3이에요. 공비 얼마냐? 결국에 이 친구 몇 대 몇이라고? 2대 1이라고. 그러니까 2분의 1이라는 공비를 갖겠죠. 오케이? 그럼 파란색으로 또 넘어가면 어때요? 파란색도 초항은 얼마고요? 1이고요.
그 다음 공비는 똑같이 2분의 1을 따라가고 있겠죠?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결론을 내면은 2루트 3 될 거고요. 그 다음 건 더하기 2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거 미안한데 계산 좀 머릿속으로 이제 하세요. 이거 1-2분의 1 하면 2분의 1 뜨고 역수치에서 2루트 3 뜬다는 겁니다. 이것도 2분의 1 이렇게 2가 뜬다는 거예요. 그 성분들의 합이구나. 오케이?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거 정말 차근차근 연습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이것까지는 또 쉬워요. 이것까지는 또 쉽고요. 한번 같이 보시면 괜찮거든요. 제가 이건 좀 많이 풀어드릴 거예요. 일단 이 생각을 해야 돼. 잘 들어야 돼. 공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실 항이 최소 몇 개 필요해요? 2개. 항이 기본 2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A1, A2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A1을 못 구하는 경우는 대부분 없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 A1이 진짜 더럽게 어려운 경우가 있어. 공비가 쉽고. 둘 중에 하나를 보통 어렵게 주거든. 근데 네가 A1을 구하고 A2까지 구하려고 하면 숫자가 굉장히 괴랄해져요. 진짜인지 한번 일단 체크부터 해볼까? 일단 여기는 이 넓이를 표현을 하라 그랬죠. 그럼 이 넓이를 찾으려면 사각형에서 뭘 빼요? 4분원짜리를 하나 빼면 되겠지. 맞아? 그럼 일단은 첫 번째 S1을 구해볼게요. S1 이 친구를 한번 계산을 하면 한 변의 길이가 4짜리인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4, 4, 16이라는 사각형이 먼저 나올 거고요. 거기서 빼주면 되겠죠. 뭘 빼주면 돼요? 이거 반지름 얼마야? 4짜리야? 반지름 4짜리에 대한 원의 넓이 16파이야? 근데 그 중에 4분의 1이니까 4파이를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S1이 16-4파이예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문제는 S2를 구하기 위해서 본인이 뭘 찾아야 돼요? 이걸 찾고 싶으면 뭘 찾아야 돼? 요걸 찾아야 돼, 요거를. 그치, 요 길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저 길을 찾는 게 쉬울까? 그것도 아니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들어야 되는 생각이 이거야. 공비를 찾기 위해서 A2를 찾는 게 아니라 닮음을 활용하는 겁니다. 닮음을 활용해서 길이비를 찾아요. 그럼 길이비를 제곱하면 뭐가 나와요? 넓이비가 나오지. 그게 곧 뭐다? 공비다. 이렇게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A2를 직접 찾자라고 하면 조금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도형 전반적인 크기의 비율을 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럼 문제가 굉장히 쉬워지는데 잘 봐봐. 큰 거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 내가 요게 4인 건 알죠? 그러면 이것도 얼마겠어요? 이것도 4겠지. 반지름일 테니까. 맞아? 그러면 내가 이거 전체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구할 수 있어요. 왜? 이거 4잖아. 이거 4잖아. 4대 1대 1대 루트 2니까 이 파란색이 뭐가 된다고? 4루트 2가 된다고. 그러면 여기까지 하는 빨간색은 얼마였고? 4였을 거고. 아, 그러면 대각선끼리 큰 것끼리 봤을 때 첫 번째 큰 친구가 몇 대면? 4루트 2대 4라는 비율이 통했겠죠. 이게 굳이 따지면 길이인 거지. 맞아? 그러면 이 친구를 가져다가 정리하면 루트 2대 얼마가 돼요? 1이 되죠. 이게 지금 길이 비였어. 내가 필요한 건 무슨 비야? 넓이 비야. 넓이 비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저 녀석들을 전부 제곱하면 되죠. 넓이는 제곱이니까 2대 1입니다. 아, 넓이 비가 2대 1이구나. 그러면 최종 공비가 뭐가 되냐? 공비 R은, 근데 이것도 반대로 쓰면 안 된다. 큰 거보다 작은 거 하면 돼. 큰 거 2분의 작은 거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가면 갈수록 작아지는 공비일 거니까 공비를 찾은 겁니다. 이렇게. 그럼 사실 문제가 이제 어때요? 끝났어요. 초항이 뭐야? 초항이 이거야. 공비 뭐야? 2분의 1인 거야.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거야. 그럼 이제 계산하면 되잖아. 합은 얼마가 돼요? 1-R분의 초항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러면 분모를 빼면 2분의 1이죠? 역수치에 올리니까 곱하기를 할 거고 결론이 얼마? 32-8파이 이렇게 계산이 끝날 거예요. 그게 넓이들의 합이구나 하고 정답이 잘 나오겠다. 오케이? 이거를 갖다가 뭐 이제 이렇게까지는 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알아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사실 이 풀이가 내 거 하나만 있는 걸 건 아닐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제일 중요한 행동은 뭐라고요? 닮음을 통해 전체의 길이비를 보자. 전체의 길이비를 보자.
오케이? 네. 괜찮아 도혜야? 기분이 안 좋아 보이지? 너 기분 괜찮아? 제가 말 멀어서 그래요. 아니 약간 이 느낌이 지금 너 좀 그냥 졸리고 무난하죠 지금? 졸리지도 않아 이제? 네. 대단한데? 이렇게 양옆에 두고 그냥 약간 이런 거 보는데 약간 도혜가 내가 봤을 때 오늘 약간 이렇게 보는 거 같아갖고 한번 밑으로 내려가 볼까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151번. 글씨가 개 많죠? 이거 읽을 필요가 있나? 어느 정도는 읽어야 되는데 일단 끊을 거면은 요 정도가 편해요. R1에서 일단 한번 끊고 그 뒤에 있는 내용 결국에 뭐 하는 거겠어? 그거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일단은 우리가 필요한 정보 대부분 어디 있어요? R1에 있고요. 필요하면 뒤에 것도 한번 그냥 보시면 돼. 그리고 웬만해서 숫자에 좀 집중을 해주세요. 너 8cm입니다. 그렇구나. 너 120도야. 그렇구나. 이등변이야. 그렇구나. 중심의 선을 그리고 그랬다 저랬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오케이? 다시 요거 전체가 얼마래요? 이거 8이야. 이거 8이야. 이등변이야. 각이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120도인 거야. 120도. 이거 뭐 표현은 안 하셔도 되고 120도입니다. 이제 고민을 해볼까? 일단은 요 넓이는 한번 구해야 되죠. 이게 초항일 테니까. 오케이? 넓이를 구하러 들어가자. 넓이 구하고 싶은데 요 색칠된 넓이 어떻게 찾을 거야? 그치, 전체 삼각형에서 뭘 빼요? 반원 빼면 되겠죠.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A1 뭐 S1이라 쓸까? S1 이렇게 한번 써볼게. S1은 2분의 1에 밑변이 8이야. 높이 알아볼라? 아직 몰라요. 찾으러 들어가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높이를 찾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야 되냐? 일단은 한번 쪼개봅니다. 이게 높이니까. 이를 딱 쪼개면 정확히 반띵이 되겠지. 그리고 여기가 얼마야? 4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반으로 쪼개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동시에 드냐? 이거 몇 도예요? 이거 60도겠지. 120도 절반 쪼개는 거니까. 이거 60도야. 그러면 비례형에 통해 안 통해? 통해. 2대 1대 루트 3이야. 그럼 이걸로 돌아올 때 루트 3을 나누면 되지. 맞아? 그러니까 요 높이가 뭐가 돼? 루트 3분의 4가 될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높이가 얼마다? 루트 3분의 4다. 여기까지 썼어요. 그게 삼각형 넓이고 거기서 빼야 되죠. 뭘 빼야 돼요? 반원을 빼야 돼. 반원을 빼려면 뭐 하면 돼? 반지름이 있으면 돼. 근데 반지름을 찾으려고 봤더니 이거 자체는 몰라요. 그럼 반지름을 찾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잖아 우리는. 뭐 할래? 잘 봐봐. 내가 높이가 필요해서 보조선 그었죠. 반지름 필요하면 무슨 선 그을래? 이 상태로 반지름 못 찾을 텐데. 찍어 빨리. 어차피 다시 앞으로 풀고 안 되면 지우고 다시 풀고 이렇게 할 거잖아.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이렇게? 그렇지. 아니 반지름 풀어봤으니까 선을 이걸 그어보지 않겠어요? 왜? 이거 반지름이잖아. 그리고 동시에 너가 90도다. 이것도 확보가 되죠. 맞아요? 그럼 내가 이제 이 선을 한번 그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 근데 원에서 너무 자주 쓰는 성질인데 중심부터 만나고 있는 점까지 꼭 그어보시는 게 좋아요. 필요할지 아닐지 모르지만. 자, 저 파란색 선을 구하면 반지름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거 90도잖아. 이거 60도잖아. 2대 1대 루트 3이잖아. 그러면 요 길이가 뭐가 돼요? 루트 3분의 2가 되죠. 맞아요? 그러면 너로부터 루트 3을 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파란색 길이가 뭐가 돼요? 2가 되겠죠. 맞아요? 반지름 구했네. 반지름 구했네. 이해하시죠? 그럼 반지름이 구해졌으니까 이 원 넓이 어떻게 구해? 파이 r 제곱 4파이가 원의 넓이였을 거야. 그치? 그거의 반띵이니까 마이너스 2파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맞아요? 검정색으로 쓸게. 2파이. 자, 그래서 S도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약분할 거 약분하고요. 유리화는 굳이 먼저 안 할게요. 약분할 거 약분하면 루트 3분의 16 마이너스 2파이다. 여기까지 먼저 써놓을게요. 그럼 이제 내가 필요한 거 뭐야? 공비. 공비 찾으려고 뭐 하면 돼요? 아래 그림을 또 보면 돼요. 근데 공비가 사실 찾아져 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 지금 얘가 큰 삼각형이 있었고요.
그 안에 무슨 삼각형? 작은 삼각형을 그렸어. 근데 우리가 요 길이가 뭔 걸 알아요? 반지름이 2니까 요 길이가 4겠죠? 요거 전체 길이는 얼마였어요? 전체 길이 8이었잖아. 맞아? 그러면 큰 거랑 작은 거의 길이비가 몇 대 몇이야? 2대1, 1대1 뭐 이렇게 쓰면 되겠지. 아, 그러니까 여기서 길이비가 뭐가 돼요? 1대2다. 맞아요? 그럼 요거에 해당하는 넓이비가 뭐가 돼요? 1대4다. 그럼 여기서 공비 어떻게 찾으라고? 큰 것분의 작은 거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공비가 얼마다? 4분의 1이다. 두 개가 찾아진 거야. 그럼 이제 합은 어떻게 구해요? 1-r분의 초항 루트 3분의 16-2파이다. 이렇게 계산되겠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4분의 3이니까 역수치에서 3분의 4가 되고 거기 전체에 루트 3분의 16-2파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계산할 수 있지. 네. 답은 3번이에요. 네. 어려울까요? 아니요. 안 어렵지? 네. 잠깐만 5번이잖아. 둘. 자 넘기지 마 얘네. 하나 둘 셋 넷. 일단 4개는 내가 풀 건데 요거 니네한테 지금 풀려고 시간 좀 꽤 걸리겠지? 네. 그럼 제가 바로 풀면 돼요? 문형씨 읽을 시간 잠깐이라도 줄까? 괜찮아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해요? 내가 할게 그냥. 이게 조금 어려워서 그래. 아까 거보다 좀 더 어려워요. 83페이지 바로 아래에 있는 문제예요. 위에 있던 친구는 길이를 저한테 주죠. 맞아요? 밑에 있는 것도 길이 자체는 줄걸? 한번 끊어서 이제 봐볼까? 쭉쭉쭉쭉 그려서 R1이라고 하자가 어디 있니? 여기 있네. 이 위에 있는 것까지 이제 대충 읽어보면 2랑 3이고 직사각형인 거 알고 3등분 한다 이렇게 써져 있죠. 필요한 것만 할까? 2, 3 직사각형까지 그 다음 3등분 점 이렇게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저기 있는 친구들로부터 R1을 구하고 그 다음 걸 찾고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이 친구 세팅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길이가 전체가 2입니다. 여기 길이 전체가 3이에요. 지금 문제를 그렇게 줬어요. 그리고 위에서 몇 등분점이라고 그랬냐면 A1부터 D1을 3등분한다 했으니까 이 각각의 길이가 1, 1, 1 이렇게 들어가겠다는 거야. 오케이? 이 각각의 길이가 1, 1, 1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색칠된 부분이 여기잖아. 이 리본 같은 모양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할래? 저 삼각형이지. 직접 구하러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윗변과 높이가 필요해. 둘 다 쉽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지? 물론 요거는 구할 수 있다? 높이를 못 구해. 네가 여기서 직방을 세워서 풀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풀기 위해서 저는 일단 어떤 생각을 먼저 했냐면 직접 구할 수 없으면 간접적으로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쪼개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이상하진 않잖아 엄청. 그러려니 할 수 있죠. 그리고 왼쪽만 한번 봐보는 거야. 이 친구는 이런 직사각형 속에서 뭘 하는 짓이다? 이런 삼각형 3개를 빼고 남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겠죠?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삼각형들을 표현하기 위한 길이들을 세팅을 할 겁니다. 여기 전체가 3이었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는 2분의 3 이렇게 써도 돼요? 그래서 일단 요 밑변의 길이가 얼마다? 2분의 3이다. 여기까지는 한번 썼어. 근데 문제는 높이가 1인 것까지 알겠는데 여기가 도대체 어떤 친구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치?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닮음을 보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주는 게 편할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여기를 내가 모르니까 A라고 한번 잡을게. 그럼 여기도 뭐가 돼요? A가 돼요? 실제 길이를 굳이 쓰면 다시 2분의 1이 되겠죠? 맞아요? 얘네들이 전부 일단 2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을 끊어야 되는데 오케이 그냥 봐봐. 요 친구 이거 2분의 3이지
맞아? 그럼 이걸 보면 이 삼각형들은 닮음인 거 맞아요? 몇 대 몇 닮음이야? 너가 1이면 너가 3이죠? 1대 3 닮음이야? 그럼 높이 차이가 어때야 돼? 너가 1이면 너가 얼마여야 돼? 3이어야 되겠지? 다시 비율을 제가 동그라미 쓸게요. 여기가 1이라는 길이면 여기는 얼마여야 된다? 3이라는 길이여야 된다.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 전체가 얼마였어? 전체가? 길이가 2였잖아. 전체에 해당하는 건 4에 해당하는 비율이었을 건데 하나당 얼마씩? 2분의 1씩 같겠죠? 그럼 실제 길이가 얼마가 나왔다 여기도? 2분의 1이 나왔다? 그럼 여기도 얼마가 나왔다? 2분의 3이 나왔다 이런 얘기죠? 굳이 따져보면 이제 이게 45도 이게 확정이 되는 순간이겠네요? 오케이? 어려운 얘기 없잖아 그치? 네. 자 그럼 이제 넓이를 이제 구하러 들어갈 수 있겠다. 여기 큰 친구는 어차피 밑변 높이 다 알고 있던 거고 밑변 높이 알았고 밑변 높이 알았죠? 맞아요? 자 이제 S1을 한번 구하러 들어갑시다. S1이라는 거는 사각형에서 뺄 거야. 사각형은 어떤 사각형이냐? 요 전체 사각형을 한번 봅시다. 2분의 3에서 2를 곱하는 거죠? 네. 그냥 사각형 자체는 3이라는 넓이였을 건데 거기서 뺄 거야. 뭘 뺄 거냐? 중괄호 좀 쓰고 갈게. 일단 여기는 2 곱하기 1, 1 곱하기 2의 절반이니까 1이죠? 여기서 1을 빼고요. 추가적으로 여기 있는 거는 2분의 3, 2분의 3 곱하고 절반을 또 해야 되잖아? 4분의 9의 절반이니까 8분의 9를 또 뺄 거야. 다시 이번엔 여기가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2분의 1 곱하면 4분의 1이죠? 그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니까 얼마 빼야 돼? 8분의 1 빼야 되겠지? 그래서 이 친구도 또 8분의 1 이렇게 한번 썼어요. 그럼 지금 내가 구해놓은 요 값 자체가 왼쪽에 대한 얘기잖아. 그렇게 남은 게 전체 몇 개? 2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에게 곱하기 얼마를 하자? 2를 하자. 이렇게 가시면 그게 S1이겠죠. 맞아요? 흐름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계산하면 얼마니? 이거 8분의 10, 8분의 18, 8분의 24, 24 빼기 18하면 얼마야? 6이죠. 8분의 6 곱하기 이거 4분의 6 약분하면 2분의 3 이렇게 뜰 거예요. 그렇구나. S1을 구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그럼 이제 S2를 구해야 되잖아. 맞아? 근데 얘가 조금 어려운 게 이제 이런 거야. R2를 그리는 과정을 볼게요. 원래 있던 직사각형이 2대 3이었거든? 그러니까 그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속에다 그냥 그린대요. 그리고는 방금 같은 행동을 반복을 하겠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뭐 각도에 대한 얘기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요. 내가 어쨌든지 간에 비율을 찾으려면 큰 사각형을 알고 있으면 작은 사각형의 길이를 하나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큰 거대 작은 게 되거든. 근데 작은 사각형의 길이를 찾아볼 만한 건덕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굉장히 좀 어지러운 부분이겠죠. 그러면 요 그림에 집중을 하면서 보조선들을 그어주기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일단은 방금 문제 풀 때는 이런 보조선을 같이 그었죠. 맞아요? 그럼 지금은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게 사각형의 뭐? 길이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 맞아? 사각형의 뭐? 길이. 본인이 이 생각을 해야 돼. 큰 사각형과 작은 사각형의 길이가 겹쳐지는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한번 할게. 요게 길이를 모르죠? 그럼 여기를 이제 뭐 2x, 뭐 2k 이렇게 둬도 상관은 없지. 여기는 몇 k겠니? 2대 3이니까 여기 3k겠죠. 이거는 이미 문제에서 준 상태란 말이야. 최대한 내가 이제 저 길이들을 뭘로 갖고 와야 돼? 큰 사각형에 대한 걸로 갖고 와야 돼. 그러면 요거 길이 얼마일까? 우리 방금 문제 풀면서 뭘 알았어요? 이거 1대1이잖아. 맞아? 요렇게 쪼갠 친구도 몇 대 몇씩 있어? 1대1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파란색이 몇 K? 2K야?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반대쪽은 몇 K겠어 이거? 이것도 2K겠지. 그럼 결국에 밑에 있는 변을 전부 다 몇 K예요? 7K. 아 그러면 7K라는 친구가 얼마면 돼요?
그게 3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K라는 친구가 얼마야? 7분의 3이야?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네. 그럼 K가 7분의 3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율을 알 수가 있게 돼요. 봐봐. 원래 왼쪽 이제 세로선으로 볼게요. 저는 너가 2였지. 이건 얼마야? 2K는 얼마야? 7분의 6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2대 2K라는 비율은 2대 7분의 6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 맞아? 이 친구 정리 좀 할게. 정리하면 1대 7분의 3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거 무슨 비야 지금? 길이 비야 이거. 그럼 나 무슨 비 필요해? 넓이 비 필요해. 그럼 넓이 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최고패 1대 49분의 9. 맞아요? 따라서 공비가 얼마예요? 49분의 9더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네. 49분의 9더라. 너가 공비인 걸 찾았어요? 그럼 이제 계산하면 되지? 이제 써볼까? 1-r분의 초항 얼마야? 2분의 3이었네? 맞아요? 초항 2분의 3이야.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니? 49분의 40분의 2분의 3 이렇게 나오죠. 정리될 거 없으니까 80분의 2개 곱하면 4, 3, 12에다가 27가 100 얼마냐? 190, 147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인데 계속 쓰시면서 들어보세요. 일단은 아까랑 이제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를 만한 부분들이 아까는 좀 비교적 편하게 공비가 바로 보였지. 근데 얘네들은 모르기 때문에 나와 있는 녀석들을 설정하고 들어갔었어야 돼요. 아까는 어떻게 위에가 8인데 밑에가 4네가 바로 보이잖아. 이 친구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최대한 큰 친구로 길이를 맞춰올 수 있는 걸로 쪼개서 가셔야 될 거고, 얘를 풀기 위해서 필요했던 아이디어 하나가 뭐예요? 이 삼각형 직접 못 구하면 간접적으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자.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뭘 선택할지는 본인 몫이라서 실제 시험 때는 조금 필요하겠죠. 바로 넘어갈게요. 부채꼴 넓이의 합. 이 친구는 그러면 방금 걸 했기 때문에 크게 또 어려울 건 없어요. 그냥 계산이 좀 있다 정도 뿐인 건데 아이디어적으로 추가되는 건 없고 한번 들어보세요. S1이 있어요. S2가 있어요. 걔네들 전부 더하세요. 이 얘기잖아 지금. 맞아? 그럼 S1 구할 수 있겠니 없겠니? 당연히 있죠. 이거 못 구할 리가 없잖아. 얘가 6이면 이거 얼마야? 이거 6이야. 당연하죠? 맞아요? 이거 6이면 S1이 어떻게 나와요? 부채꼴 넓이 어떻게 보이는지 기억나? 그 끼인 거. 2분의 1에 끼인 거. 좀 더하고. 네. 아니었나? 끼인각 나오는 건 뭔가 막그 사인 합식 그걸 하는 것 같은데 2분의 1 A, B 사인 끼인각 이거 하는 것 같은데 부채꼴 넓이고 2분의 1 R, L 다른 말로 2분의 1의 R 제곱 세타 기억 안 나요? 공부해놓으세요. 이거 안 되면 써놔라. 넓이 어떻게 쓴다고? 2분의 1의 R, L L 자체가 R 세타니까 2분의 1의 R 제곱 세타 요거야. 자, S1 구합시다. 일단 이 친구 2분의 1에 반지름 6의 제곱에 그 다음에 각이 몇 도야? 60도지? 60도는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파이 이렇게 쓸게요.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니? 6 하나 사라지고 남는 게 6파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S1은 6파이다. 여기까지 정리가 돼 있어요. 이제 내가 필요한 건 S2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길이를 좀 세팅을 봅시다. 얘는 스타트 자체가 직각삼각형이야. 그리고 여기 90도, 여기 60도니까 애초에 2대 1대 루트 3이 통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여기 전체 길이가 애초에 12였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반절이 뭐가 돼요? 사라져서 여기가 6으로 남았겠죠. 맞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 친구 결국에 몇 도짜리냐? 야, 얘가 60도면 여기 큰 거 30도지. 그치? 여기 30도인데 여기 90도면 여기 60도겠죠? 맞아요? 애초에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의 비율이 필요한 거잖아, 우리가. 여기가 6이야.
나머지 길이 좀 찾을까? 2대 1대 루트 3이죠. 루트 3으로 나누면 얼마야? 루트 3분의 6. 거기에 2배 하는 거니까 여기가 얼마야? 루트 3분의 12. 사실 이제 길이비는 본인 편한 걸로 갖고 오시고요. 저는 어쨌든 빗변으로 좀 집중을 할게요. 큰 친구의 빗변은 12. 작은 친구의 빗변은 루트 3분의 12. 오케이? 그럼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야? 12대 루트 3분의 12. 이게 길이비야. 빗변에 대한 길이비야. 그럼 정리를 조금 하면 너는 1대 루트 3분의 1이야. 너에 대한 넓이비로 넘어가면 얼마야? 1대 3분의 1이야. 그렇죠? 그럼 넓이비가 3분의 1인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공비가 얼마다? 3분의 1이다. 이렇게 세팅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문제 끝났죠 벌써? 1-r분의 a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3분의 2 역수치하면 2분의 3 약분하면 9파이 이렇게 뜨겠네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참 쉽다 그치? 이런 걸로 갈까? 154. 뭐 여기 154번 두 개가 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 할 때 이제 이 정도만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한번 글씨를 읽어볼까? R1이 있고요. 야 근데 7분밖에 안 남았다. 빨리 해야 되겠다. R1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친구가 마름모야 마름모. 마름모의 성질이 뭐야? 마름모 정의가 뭐야? 지금 내면의 길이가 같은 거 그건 알아야 돼.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너가 마름모야. 길이가 다 똑같아. 그러면 제 길이를 모르면 R이라고 두면 얘도 R일 거고 너도 R일 거고 너도 R일 거야.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단 말이지.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가 말하는 첫 번째 넓이를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뭐하고? 마름모를 먼저 구하고 거기서 부침고를 빼줘야 되겠죠? 이게 일단 기본 세팅일 거란 말이야. 잘 모르겠으니까 머릿속에 있는 거 바로 쓸게요. S1은 일단 마름모 구하고 빼자. 뭐를? 부채꼴 빼자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살면서 생각해보면 마름모 넓이 구하는 법을 따로 배운 적은 없거든요. 그렇지? 마름모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뭔가 삼각형의 내용들을 좀 성질을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은 듭니다. 지금 각도를 보면 A, B, C 너가 60도예요. 여기가 60도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A, B 전체가 2고 B, C 전체가 4야. 그것까지는 알고 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마름모 넓이를 찾으려면 R이라는 걸 찾아야 될 건데 내가 알고 있는 건 큰 변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각 하나 이렇게. 오케이? 그럼 남은 거 찾아오기 위해서 해야 될 만한 행동 이런 거밖에 없겠다. 너가 R이고 이 전체가 2잖아. 그럼 요 남은 건 뭐가 돼요? 2-R이야. 요 정도까지밖에 표현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R을 찾기 위해서 관계식 하나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관계식을 어떻게 만들면 되냐? 이 생각이 좀 들 것 같아. 위에 있는 삼각형과 밑에 있는 삼각형은 닮은 관계예요, 아니에요? 당연히 닮은 관계겠지. 맞아요? 당연히 닮은 관계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 대 이거는 큰 거 대 큰 거다 써도 문제 있어 없어? 없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비율을 쓰면 어떻게 돼? 2-R 대 얼마? R은 2 대 얼마? 4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거 정리 한번 하니까 1대 2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게 2-R 대 이거 왜 안 사라져 근데? R 이렇게 되겠죠. 정리를 하면 어떻게 나와요? R이라는 친구는 2배의 2-R이다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계산하면 R은 3-2R 그러니까 3R이 4고요. R은 3분의 4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오케이? R은 3분의 4야. 이제 변을 구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마름모 넓이는요 결국에 삼각형의 2배란 말이야. 그럼 삼각형 넓이 원래 어떻게 구했냐? 이 친구가 2배하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두 변에 사인 뭐? 끼인각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맞아? 그럼 결국 2분의 1은 뭐 필요 없는 상태일 거고요. 두 변에 쌓인 끼인각이란 말이야.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까? 두 변은 3분의 4의 제곱이 되고 사인 60도 이렇게 들어오겠죠? 맞아요? 거기서 뺍니다. 부채꼴 2분의 1 r 제곱 세타 요거를 빼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도 계산을 해보자. 2분의 1의 r 제곱이니까 3분의 4의 제곱이 되고요. 세타가 누구예요? 60도였잖아. 6분의 파이 이렇게 다 3분의 파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계산을 하자. 사인 60도 얼마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이야. 2분의 루트 3이니까 얘가 9분의 16에 곱하기 2분의 루트 3 이렇게 돼 있거든. 정리하면 얼마냐? 9분의 8루트 3 이게 첫 번째 세팅이고요. 뒤에 거 계산하자. 빼기 이 친구 얼마냐? 이거 9분의 16에서 약분하면 8이잖아. 그러니까 그때 남는 게 이제 27분의 8파이 이렇게 나와요. 빼기 27분의 8파이. 야, 이게 초항입니다. 이게 초항이야. 거의 끝나가요.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 이제 문제 어떻게 풀면 되냐? 넓이 첫 번째 거 구했죠? 두 번째로 필요한 거 뭐야? 공비야. 공비를 구하기 위해서 뭘 구했어? 길이비 구했어. 근데 길이비 이미 나왔다? 이삼각형도 달곱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너가 2고 너가 얼마야? 3분의 4잖아. 그 길이비를 써주면 되겠네. 2 대 3분의 4라는 길이비를 정리를 좀 하면 1 대 3분의 2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너가 길이비인데 길이비를 뭐 하면? 제곱하면 넓이비가 되겠죠? 1 대 9분의 4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너에 대한 공비가 얼마가 돼요? 9분의 4가 돼요. 오케이? 야, 그러면은 이제 뭐 하면 돼? 이거 정리 좀 할게 내가. 27분의 3 곱하면 3팔이 24거든요. 24 루트 3 마이너스 8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저게 초항, 공비가 9분의 4. 그러면 1 마이너스 9분의 4의 초항 27분의 24 루트 3 마이너스 8파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분모 한번 해볼게요. 분모는 9분의 5가 나오고요. 이 친구 27분의 나오겠죠. 약분하시고 3 나오고 올리고 5 나오고 3분의 24 곱하기 5가 얼마지? 이거 8로 좀 묶어놓을까? 얘 8로 묶으면 3, 8에 24잖아. 요거거든요. 여기다 5 곱하는 거라서 계산을 해보세요. 뭘 정도 나올 겁니다. 잠깐만, 파이가 맞냐? 8 빼고 저 5. 9 하는 거 아니에요? 9는 약분됐어요. 여기서 5를 저기다가 5를 나누는 거구나. 분모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는 3 맞고 여기 파이 맞고 여기가 15가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면 15분의 정답 3번 이렇게 잘 나오겠죠. 이해합니까? 미안하지만 하나 더 해야 돼요. 이걸 안 해주고 보내줄 수가 없어. 들어봐. 내용 쉬워. 내용 쉬워서 그래. 의미만 얘기를 할게요. 얘가 개수가 변화를 해버려요. 뭐가? 개수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니네가 봤을 때 되게 끔찍하게 생겼거든. 프랙탈 구조를 얘네가 다 갖고 있죠. 이거 보여? 와, 멋지지? 와. 오, 그렇구나. 그렇잖아. 맞아? 얘네들의 핵심은 이거야. 풀이는 똑같은데 공비를 2번 세야 돼요. 우리 그전까지 공비 어떻게 했어? 길이비를 구하고 제곱을 해서 넓이비로 바꿔서 그게 공비야 이렇게 했지. 근데 얘는 거기에 개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개수 공비도 같이 곱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은 개수 또한 등비수열이야. 오케이? 개수가 계속 2개씩 늘어나요. 그럼 최종 개수가 늘어나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등비 곱하기 등비는 뭐야? 이것도 등비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공비를 몇 번 구하자? 2번 구하자 이 얘기일 거고요. 의미상 이래요. 이제 S1 이거 내가 풀어놓은 게 있어서 이렇게 가자. S1은 니들이 구하세요. S1 알려줄게 그냥. 이거 길이가 3대 1이야. 3대 1이야. 그럼 여기를 모르니까 너가 3K라고 두겠지. 그럼 여기는 너가 K라고 둘 수 있는 거 맞죠? 요거 빗변이 그럼 얼마가 돼요? 피타고라스 쓰면
루트 10 K가 되죠. 맞아요? 루트 10 K가 되는데 그 길이가 곧 얼마냐? 얘가 지금 반지름이 얼마였대요? 1이었다며. 그럼 요거 길이 실제로 얼마겠어? 2일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너가 얼마야? 2야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면은 S1 구할 수 있어 없어? 이제 있겠죠? 원 넓이 구해서 거기서 빼면 되잖아,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S1이 뭐라고? S1이 뭐 계산을 하시면 파이 마이너스 5분의 6 뭐 이렇게 나와요. 이게 S1이야. 여기까지 구했다고 치고 공비를 원래 어떻게 찾냐면 요 작은 원에 대한 내용을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공비가 되게 쉽거든. 생각해보세요. 요 넓이가 지름인 거 맞아요? 요 길이가 지름인 거 맞아요? 이거 얘랑 길이 똑같은 거 맞아요? 내가 K 셌을 때 얼마였어? K가 여기서 얼마야? 루트 10분의 2거든요? 여기가 루트 10분의 얼마라고? 2라고. 근데 원래 지름 얼마야? 원래 지름 2였잖아. 맞아? 원래 지름은 2고 그 다음 지름이 루트 10분의 2지. 그래서 여기서 길이비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길이비가 너는 큰 게 2였고요. 작은 게 루트 10분의 2야 이렇게 들어온다고. 정리를 하면 1대 루트 10분의 1이야 이렇게 나온다고. 얘를 가져다가 제곱을 하면 무슨 비가 돼요? 넓이비 이렇게 바뀌겠지? 그럼 이 넓이비는 어떻게 돼요? 1대 10분의 1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원래는 우리가 여기서 무슨 공비? 그냥 공비를 얼마로? 10분의 1로 치고 넘어갔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 그런 개수가 몇 개 생겨요? 2개 생기지? 그 다음에 개수가 몇 개 생겨? 2개를 또 2번 해서 총 4개가 생기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를 해주는 거, 누구를? 개수 공비를 추가해주는 거. 이런 단어는 없어요. 저는 이렇게 부를 건데. 개수 공비가 얼마야? 몇 개씩 추가해? 2배씩 추가하잖아. 그럼 개수 공비가 2야. 너라는 등비수열과 너라는 등비수열을 동시에 곱하면 최종적인 공비 얼마예요? 최종 공비는 얼마? 5분의 1이라는 공비가 탄생을 한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최종이 5분의 1이니까 공비를 얼마로 두자? 5분의 1로 두자 이렇게 될 거고 그거에 대한 계산하시면 정답이 나오더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오늘 유형 쭉 배웠는데 넓이 파트들이 지금 들어봤을 때 그렇게 어렵진 않단 말이야. 할만은 한데 니들이 또 풀면 안 풀리고 이런 거거든. 크게 2개밖에 없어요. 공비는 길이비로 구한 다음에 제곱을 해서 넓이비로 넘어가라. 두 번째로 개수가 바뀌면 개수 공비까지 곱해서 공비로 넘어가라.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얘기할게요.